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일주일 전에 새로운 의상을 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박 팀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실언을 했잖아요. 박 팀장님, 우리 오늘 또 푸른 계열로 옷이 통했다. 그러면서 그거 약간 대학생 때 예전에 입던 옷인데 지금 오랜만에 꺼내 입은 거예요? 아니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0년 전. 그 10년 전은 대학생 아니잖아요. 아, 그때 아니네. 네, 10년 전쯤에. 예. 10년 전쯤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이제 입고 온 거 아니냐. 빈티지스러워가지고. 예. 워싱도 그렇고. 한 2주 전에 샀는데. 그러니까 워싱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오래 멋쟁이들 옷 오래 가지고 있다가 예. 20년 뒤에 꺼내 입어도 되게 잘 입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주일 전에 예. 되게 샀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빈티지가 좀 안 어울려요. 빈티나요 입으면? 그냥 빈해 보여요, 사람이. 빈티지 입으면 없어 약간 보이고. 또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좀 약간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안 하여튼. 어울리는 옷을 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머리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잠깐 한번 네. 도전해 보고 싶었다 새로운 그러니까요. 것에. 근데 이제 여도훈이는 10년 전에 산 옷이냐, 오랜만에 꺼내 입었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입었던 것만 입는 걸로 네. 잘 활용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제일 다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이닉스 어떨지 예. 막 이러면서. 지금 앞서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사이트 한번 잠깐 확인 한번 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 잠깐 들어가니까 어제 이제 1.88% 상승한 후에 애프터마켓 지금 12.9%. 야,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국내 시장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많이 좀 기대를 맞아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어닝과 가이던스 전부 다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좋은 주가도 바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젠슨항이 나와서 안경을 하나 끼고 있죠. 뭐예요? 자, 오늘 메타 플랫폼스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출시했다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외신에서는 많은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이 안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의 정말 데스크탑 PC의 시대,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의 시대. 자, 그 다음이 도대체 어떤 하드웨어로 우리 인류를 또 풍족하게 또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줄까?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사실 VR이다, AR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메타 플랫폼스가 그래도 가장 앞서서 이러한 하드웨어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섹터별의 자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 후에 어떠한 섹터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갔는가, 시장에서는 이 섹터가 앞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어떤 시그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차세대 스마트 안경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짤막한 영상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이제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지금 많은 이제 분석 리서치 센터나 월가에 있는 많은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 내에서 미 대선 자체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투자를 줄이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급증하고 있는 AI 칩 수요가 앞으로 지난 코로나 때죠. 그때 공급망 이슈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제2의 칩 공급망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버가 아마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아마존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버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내에서 같이 허락해 드릴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뭐죠? 이거
사상 최고치 예, 마음으로 예, 랠리를 마음으로, 보셨어요. 마음으로. 예. 예. 마음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 예. 예. 자, 빈티지 뉴스입니다, 이거는. 네. 자, 다우존스가 지금 0.7%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 나스닥이 0.04% 상승했고요. 음. 정말 겨우겨우 간신히 네. 예, 상승했고, 네. S&P 500이 0.19%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러셀 2000 지수는 1.54%또 하락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네. 일부 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그나마 조금 온기를 불어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은 뭐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 사실 뭐 금리 인하 이후에 그게 큰 어떠한 자극적인 어떤 랠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엔비디아가 거의 멱살을 잡고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만 정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2% 상승했고요. AMD 2% 상승했고요. 자, 최근에 인텔에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인텔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텔이 한 3%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헬스케어 섹터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뜨뜻도 아니에요. 뜨뜻도 아니고 약간 그냥 미지근한.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테슬라가 보였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예, 테슬라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GM과 포드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조금 하향하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뒤에 가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리와 유가 보시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둔화 여전히, 물론 부양책 발표를 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중국 수요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리비아에서 생산량을 또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2.5%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WTI 기준으로 69.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이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후에 주가가 6%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2027년 총 매출 210억 달러 증가를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인데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40억 달러의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뭐 오늘 연초부터 이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였고, 여기에 또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바클레이즈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이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 또 고스란히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투자 의견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또 안 좋은 보고서를 했어요. 안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악화된 미국 소비자 신용 지수,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 증가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리빌리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이제 동영상 플랫폼, 이런 기업인데, 어제 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 일부 조정을 줬었습니다. 어제는 뭐 1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JP 모건은 사실 이 빌리빌리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주식 중에서는 빌리빌리를 또 탑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조정을 줬고, 하지만 어제 급등세에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네. 지속적으로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지분을 줄여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지난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 저렇게 찌금찌금 계속 팔았어요. 예, 지분을 많이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지분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또 지분을 좀 매각했다. 일부 소량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타스라는 기업인데요. 2025년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기업들 확인해 봤는데 어제 저희가 그 엔비디아 이야기 좀 잘 좋게 말하면 골드만삭스고 좀 요새 못되게 말하는 게 모건 스탠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보고서는 엔비디아 보고서는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가 얘기해서 아니 반도체 막 겨울 얘기하더니 엔비디아 블랙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업으로 봤을 때 기업별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엔비디아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 섹터는 안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엔비디아는 좋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포퓰리즘 아니에요, 포퓰리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뭐 약간의 조금 그런 평가가 아닐까. 네. 블랙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죠. 사실 적수가 없잖아요. 블랙웰이 만약에 또 출시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적수가 제가 볼 때는 뭐 대항마라고 해봤자 AMD밖에 없는데 AMD와 지금 엔비디아 그냥 두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격차가 심하죠.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요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첫 번째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오픈AI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픈AI는 이렇게 떠나면은 결국엔 샘 알트만만 남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약간 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다 누가 없어졌는가. 거의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때도 거의 한 두세 명 남았었는데 저 하여튼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총괄 대표 이거 되게 CTO.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너무 중요하죠. CTO는 거의 CEO 수준의 핵심이죠. 특히나 오픈AI 같은 기술 경우는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기술이 전부인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는 뭐 사실 그 기사 내용이 없어요. CNBC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땅 뜬 다음에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뭐 떠난 사람에 대한 무슨 기사를 쓸까 뭐 그런 그런 뭐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기사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리아 뮤라티, 제가 이름을 잘 못 미라 무라티. 여성분이시네요. 되게 미인이시고, 저 사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픈AI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분이 이제 6년 반 만에 회사를 떠난다. 스타트업을 떠난 가장 최근의 고위 임원인데, 이분이 말하는 게 나만의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물러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했네요. 떠날 때는 뭐 그런 이야기 해야죠. 오픈AI에서 탐험하는 거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다른 데 가서 탐험을 하겠다. 그렇죠. 뭐 나갈 때 뭐 월급도 짜증나고 일하는 환경도 좀 별로고 사무실이 별로서 나갑니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만의 그냥, 탐험을 위해서 나간다. 되게 좋게 꾸미고 떠날 때 이제 아름다운 뒷모습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초고속 성장 모드에 있는 지금 오픈AI를 떠난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또 샘 알트만의 뭔가 오픈AI 속에 있어서의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새 투자 열심히 받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다양한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샘 알트만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AI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뭐 핵 에너지나 뭐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픈AI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11월에 갑자기 샘 알트만이 해임당했을 때 이 무라티가 임시 CEO로 임명이 됐었대요. 그러면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이분이 싫지 않을까? 아유, 그런가? 어쨌든 최고 기술 책임자인 CTO가 지금 퇴사를 하게 됐다라는 사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지난주에 어떤 섹터에 자금이 유입됐나? 자, 지금 아마 섹터별로 한번 어떤 섹터들이 자금이 유입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6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나온 후에 지난 4주 평균보다 급증하게 되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는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좀 투자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자금 유입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됐습니다. 예, 지금 밝은 이 파란 색깔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이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물론 최근에 지금 뭐 주가가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난 주에는 크게 올랐고요. 그러한 자금 섹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테크. 예, 물론 이 빅테크냐 아니면 중소형 기술주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야겠죠. 뜯어봐야겠지만 지금 테크 섹터가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증가치를 보인 섹터가 이제 임의 소비재입니다. 예, 임의 소비재인데 3위를 기록하게 되면 2위를 기록해 섹터별로는 가장 큰 증가치를 보여줬고, 자,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ETF도 중간에 있어요. ETF는 제가 좀 뺐고요. 자, 유틸리티가 이제 3위고 4위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5위가 헬스케어. 자, 이렇게 순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테크와 임의 소비재 1, 2위에 정말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여전히 기술주들 또는 임의 소비재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향후 하반기까지 하나의 우리가 방향성으로 좀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에 관련된 특히나 금리 인하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나마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 나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섹터별로 이런 흐름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앞서서 사진 보여드렸던 메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메타가 오늘 시장을 꽉 그냥 주인공입니다. 오늘 네. 메타 플랫폼스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하루가 아닐까라고 보여주는데, 뭐 물론 애플의 정말 WWDC나 이런 거 같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자, 미국에서는 지금 큰 이슈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가 신경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오리온이라는 AR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 스마트 안경, 이 오리온이라는 스마트 안경을 직접 착용을 하고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영상을 또 게재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영상, 오리온 AR 스마트 안경을 쓰면서 야, 이거 괜찮다. 야, 이거 뭐야 하는 그러한 인물들 중에 젠슨 형이 또 앉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이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메타의 커넥트 컨퍼런스라는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이때는 VR에 대한 기기, AR 기기 또는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인데 제가 클라스라고 적었네요. 예, 스마트 글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레이벤과 메타 플랫폼스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스마트 글라스인데, 이 스마트 글라스가 어떤 이 기능을 갖고 있냐.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실시간 AI 비디오 처리를 할 수 있고 실시간 언어 번역을 할 수 있고, 이걸 쓰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그런 알림 기능이 있는데, 데모 영상에서 어떤 걸 보여줬냐면 영어랑 스페인어랑 막 스페니쉬랑 같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걸 안경을 끼고 있으면 눈에 떠요? 이제 그건 자막처럼?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되어 있는 이 업그레이드 영상은 제가 못 봤는데, 네. 이것을 서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스페니쉬로 얘기하면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에 영어로 이제 들리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실시간. 뭐라 그러죠? 그거 귀에 꽂지 않아도 꽂는 거. 여기 뼈로 통해 가지고 뼈를 듣는 통해서.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뼈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꽂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꽂아서 이게 이게 용어를 까먹었어요. 다리 어떤 그러니까 이 뼈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무슨 골 이어폰? 예. 골 때리네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골전도 이어폰? 피디님이 알려주셨네요. 예. 예, 골 때리는 예. 골전도 이어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돼 있나? 뭐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귀 뒤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번역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영어 학원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해외학원 많이 없어지고. 너무 다 편해지는 그 환경이 예. 저는 인간을 더 바보를 만들지 않나. 아, 그렇죠. 노력을 안 하. 아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어. 나오고 나서 지도 지도 보잖아요. 몰라요. 예. 길 맨날 가던 길이라도 내비 항상 맞아, 기억하니까 맞아요. 모르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부모님 전화번호도 번호 까먹어요. 못 예. 외우고 맞아요. 이러면서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퇴화하고 맞아요. 그래서 기계들이 우리를 잠시간 맞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예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요거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이런 기능이 이제 탑재된 게 실제로 그럼 상용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상용화 일부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업데이트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업데이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QR 코드를 또 스캔해 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또 건다고 합니다. 이걸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눈을 보는 걸로 AR도 가능한데 이게 하나의 스마트폰 역할을 하니까 무서워. 이 안에서 전화도 걸고 뭐 QR 뭐 스캔도 하고 번역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뭐 쓰는 것을 이 눈 안에 AR로 이렇게 앞에다가 화면을 띄워놓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 허공에다가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네, 네. 하지만 이 전체가 저의 PC겠죠. PC나 스마트폰을 대용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경 쓰고서 박 팀장님을 스캔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바디 스펙 나오고 인바디 갑자기 막 재고 그다음에 지방이 24%라든가 뭐 이런 거. 박 예. 팀장님 이제 얼굴 구글링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력 막 이런 거 영상 촥촥촥 아, 쓰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네, 이런 거 예. 개인 정보 뭐 이런 거 만약에 충분하죠. 온라인에 있으면 그거 싹 정리해서 그렇죠. 보여주고 예, 구글링해서 나올 수도 있고. 무서워. 예. 이 사람을 보고 만약에 유튜브에 이 사람이 나오는 영상 뭐 있나 하면은 네, 유튜브 다 영상으로 나오고. 쫙 나오고 무서워.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곧 올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두껍습니다. 근데 안경이 뭐 안에 이것저것 좀 때려 넣어야 되니까 좀 두꺼운 안경이긴 한데 좀 큰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겼다. 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손목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이게 안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 이번에 또 메타퀘스트 3가 또 발표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뭐 최신 VR 기기로서 나온 그런 기기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요거 영상을 한번 짤막하게 30초로 제가 조금 네, 가지고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PD님 한번 띄워주시면 30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하는 눈으로요? 눈으로 AR로 게임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공을 핑퐁처럼. 근데 이거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데 아니 지금 이제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줘. 하면 이게 음식이 또 나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 오리온이라는 스마트 안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일부 기능이고 이렇게 뭐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예. 비싸겠죠? 가격은 제가 안 봤네. 비쌀 것 같아요. 네, 비쌀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어, 오리온.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메타가 지금 사실 주가가 이제 밤사이에도 올랐지만 고점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예. 새로운 또 제품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세계. 예. 제가 요 기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 일부 시장 예측에 좀 따르면 메타 플랫폼스가 VR 기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VR. 퀘스트 3도 나왔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 레이벤하고 만들었던 이 스마트 안경 자체랑 이번에 또 출시가 된 오리온 같은 이 스마트 안경이 VR 헤드셋을 대체할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R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말 내가 가상 세계로 가는 거니까 네. 정말 집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뭐 돌아다니면서 쓸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은 내가 AR이니까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더 접목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VR보다는 이 AR 스마트 안경이 더 좀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약 한 7년 연평균 성장률이 약 한 53% 정도로 이를 것이다. 자, 이러한 스마트 안경 시장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예, 리서치 앤 마켓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이제 메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오리온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대선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지금 뭐 미 대선에 관련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이게 뭐 부정적일까라고 봤을 때는 야, 여러 가지 공약, 좋은 얘기 많이 할 텐데 뭐가 우리가 이게 리스크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니까 이번에 보고서, 일부 이제 보고서를 설문조사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선 리스크가 있다. 이 대선 리스크가 기업 투자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의 트럼프와 해리스, 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그 공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공약을 보이게 되면, 이쪽에다가 투자했다가는 반대편이 만약에 당선이 되는 경우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나도 대두되니,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틀랜타와 리치먼드 연준은행, 그리고 연준과 그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 조사를 했는데, 기업 재무 이번에 3분의 1 가까이가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인해서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체 중에 21%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5%가 넘는 사람들은 나는 계획을 지금 우리는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머지 60%는 그렇게 큰 변동 없을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큰 변동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60%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난 선거보다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자산을 또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으로 많은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크고, 특히나 비용 절감 목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R&D를 늘리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마 이런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관련한 이슈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이야기겠죠. 자, 이어서는 요 이슈는 뭘까요? 요 데이터가 CEO. 이제 그 데이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이제 규제 정책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대답을 규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대선에 있어가지고 이 재무 관리, 그러니까 CFO들이 어느 부분에 너희들은 제일 관심이 많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59%가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54%는 이게 근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59%, 54%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가장 많은 거는 뭐 규제 정책, 규제를 얼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이 통화정책, 금리를 얼마나 인하를 좀 할 것인가. 그 세 번째가 법인세입니다. 예, 법인세를 얼마나 또 부과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세 군데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뭐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요가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공급이 더 초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잠재울 만한 내용들이 또 요새 많이 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AI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칩 부족 사태, 공급망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뭐 GPU나 AI 칩을 하는데 뭐가 뭐 칩이 부족한 게 있을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지금 AI에 관련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도 많이 적용시키잖아요. AI 칩을.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가전제품, 특히나 뭐 TV나 그 외에 뭐 다양한 오디오 같은 경우에서 AI를 많이 또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PC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5년이 지나면 한번 우리가 교체하는 교체 사이클이 있는데, 이러한 교체 사이클, 그리고 가전제품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AI 칩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칩 공급망의 붕괴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코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물론 수요가 많아지면 막 가격이 또 급증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공급망 이슈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물가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이 또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인앤코가, 이 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베인이 반도체 공급망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수요가 약 20%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균형이 깨지는 하나의 임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여전히 지정학적 악재, 지금 뭐 중동 지역도 전쟁으로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뭐 전쟁 중이죠. 예, 전쟁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역에 대한 제한,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 무역에 관련된 또 관세, 이러한 부분, 그리고 다국적 기술 기업의 중국 공급망 분리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장 건설, 뭐 자재가 좀 부족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또 포인트, 또 핀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크가 시장에서 난무하고 있다. 반도체 칩 수요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우버 이야기입니다. 예. 우버가 아마존이 타겟이에요? 이제 다음 목표가 뭐가 아마존을 타겟을 잡고 있는 듯한. 우버랑 아마존이랑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버가 배달 사업까지도 네, 같이 네. 하고 있잖아요. 우버이츠. 우버이츠. 예, 근데 지금 우버라는 것 자체가 뭐 라이딩에 관련해서 보다도 이 우버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앞으로 아마존과 비슷한 어떤 딜리버리 형태의 그러한 어떠한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버 CEO도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생태계,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금 우버의 여러 가지 신기술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아마존하고 같이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멘트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가 최근에 11억 달러의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우버와 아마존의 약간 라이벌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우버가 좀 예, 갈 길이 멀겠죠. 상당히 멀긴 한데, 우버가 그나마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CEO가 다라 코스로샤이라는 CEO가요, 우버의 기술로 뭉친 많은 소매 업체로 인해서 아마존에 대항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아마 아마존에 대항하는 것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한번 이거 툭툭 건드는 듯한 느낌인데, 자, 우버가요, 더 이상 차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항공편,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도 뛰어들어가지고 지역 상거래를 위한 슈퍼앱을 목표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항공기에 우버 마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식료품이나 뭐 배달 서비스에서 우버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식료품 배달 또는 물건을 배달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차량 서비스 할 때 차량이 아니라 이게 트럭이 된다면 또 이게 그냥 정말 딜리버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자, 그러면 배송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슈퍼 앱을 목표로 지금 우버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소매 업체들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다이렉트는 이미 월마트, 애플, 맥도날드와 같은 유명 브랜드 배달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가면 좀 아마존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우버원인데, 네. 1,900만 회원이 지금 비회원보다 약간 3.4배 많은 그런 양이라고 해요, 이 회원 자체가.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회원들이 이 우버원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향후 좀 잠재력이 매우 크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됐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에 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보게 되면 조금씩 이제 아직은 파일을 가져간다는 한참 거잖아요. 멀었어요. 한참 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버가 있고 우버 이츠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버와 우버 이츠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죠. 네. 네. 물론 아마존은 뭐 거의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는 우버와 우버 이츠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확고한 2인자 자리에 있지 않나. 아마존한테는 안 좋죠. 왜냐면은 내가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대로야. 근데 우버가 이거 갉아먹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물론 아마존도 더 커지겠지만. 오, 우버. 아유, 우버. 왜요? 우리가 이렇게 또 좋게 보면은 또 우버 주주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리프트도 최근에 조금 올라갔어요. 최근에 관심이 가시는 종목이 리프트라고 저 했었잖아요. 리프트 산다고 저 네, 갖고 있습니다. 리프트.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유럽. 이것도 마지막으로 유럽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버와 우버 이치가 뭐야?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여기 이치를 데려와서 여기다가 딱 끼워 넣는다? 유럽에서 크네요. 나쁘지 않아요. 오. 거의 아마존 대항마입니다. 이 정도면. 와. 자, 그러니까 이게 2024년 8월 기준인데 네. 야, 우버랑 우버 이츠를 이렇게 보면 잠깐만 좀 비빌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우버가 이거를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슈퍼앱을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같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버의 이제 아마존 잠식기 자세하게 이야기를 네. 들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